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두 문장 라이머 영작 훈련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또 두 가지 패턴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첫 번째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consider, suggest, give up, avoid, mind. 여기 나와 있는 동사가 대표적인 것이 무조건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이 정도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거 관련돼서 이제 문장 만드는 훈련 한번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유명한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정법 중에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나오고 그다음에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might, should 같은 거 나오는 걸 이제 가정법 과거라는 문법 용어로 쓰죠. 즉 현재 사실을 반대로 얘기할 때 씁니다. 지금 실제로 아닌데 만약 지금 그렇다면 실제로 아니니까 좀 아깝다 이렇게 거짓말로 할 때 그때는 if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쓰거든요. 예, 그 패턴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신도시 개발 포기를 제한한다는 거 한글 잘 보세요. 신도시를 개발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포기가 아니라 포기를 제한한다는 것 자체를 제한한다는 것 자체도 존심 상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피하면서 김 장관은 관련 장관인가 봐요. 다른 작은 도시 세개를 개발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한글 다시 한번 스톱 버튼 누르고도 보세요. 전체 주어가 뭐죠? 그죠? 김 장관이죠. 김 장관이 한 첫 번째 동사가 뭡니까? 뭔가를 피하면서 두 번째는 뭐뭐 하는 게 낫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하였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전체 문장의 핵심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뭐라고 배웠습니까? 예, 바로 분사구문이라고 배웠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 ing 하면서 빵빵빵 하면서 주어는 동사했다. 전형적인 이런 스타일이에요. 얘가 이거 하면서 얘는 이거 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오늘 좀 평범하게 가봅시다. 일단은 쫄지 마시고요. 일단 그 전체 큰 구조만 보세요. 피하면서 설명한 거죠. 자, 피하다가 여기에 뭐라고 했냐? avoid란 말이 있죠.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시작할 때 avoiding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피하면서 요거 ing. 자, 근데 뭘 피하냐? 제한하는 거, 뭐 자체라는 건 이건 그냥 한글에 그냥 추임새로 쓰는 거고요. 제한하는 걸 피하는 거죠. 제한이 영어로 뭐죠? suggest죠. 그러니까 avoid 하면 ing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suggesting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suggesting은 동명사로서 suggesting이고 첫 번째 avoiding은 피하면서라는 분사구문으로서의 avoid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뭘 제한해요? 포기를 하는 걸 제한하는 거예요. suggest 다음에도 ing라며. 그래서 give up에 대해서 또 무조건 문법 때문에 giving up을 쓰는 겁니다. 자, 뭘 포기해요? 개발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개발의 영어 제일 만만한 게 develop 같은 게 있잖아요. give up 다음에 또 ing라면서요. 그리고 또 ing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좀 어색한 것 같죠?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하지만 막상 말로 하면 뭐 복잡한 건 아닙니다. 자, developing 다음에 신도시가 여기서 특정한 신도시겠죠? The new 뭐 city 혹은 city area 이렇게 해서 뭐이 정도 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컴마 찍고 바로 분사 구문의 한 커다란 형태가 끝났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뭔가를 포기하는 걸 제한하는 것을 피하면서 avoiding, suggesting, giving up, developing.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읽을 때 따로따로 읽으면 어색하고요. 덩어리 giving up, developing 요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 suggesting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 avoiding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걸 파면서 자, 김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미니스터라는 말을 씁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secretary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한국이니까 미니스터라고 합시다. 자, 미니스터 김 관련된 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단 첫 번째 동사가 뭐죠? 국민들에게 설명하였죠. 설명으로 explain이라고 알고 있죠. 예, 오케이. explain은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explain은 영어의 그 유명한 타동사라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explain me about A 그러면 이거 어떻게 번역하실래요? 칠판 보시는 분. 나에게 A에 대해 설명하다. 왠지 그게 부드러워 보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explain은 타동사라는 개념을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타동사라는 건 뒤에 곧바로 을 하는 목적어가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explain 다음에 me가 오면은 나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에 대한 내용이 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말로 말하면 나에 관하여 이렇게 씁니다. explain 다음에 을에 해당되는 목적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설명했냐? 고수를 개발하는 게 낫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라는 말을 to me를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to me. 그다음에 목적어를 쓰는 건데 목적어가 뭐죠? 다른 도시를 개발하는 게 낫다라는 게 커다란 문장 덩어리니까 대타고 문장 덩어리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to me라는 말이 중간에 삽입 to me는 앞에 써도 되고 제일 뒤에 써도 되고 오늘 explain to me 그다음에 that 이하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절대로 사형식 형태로 쓰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다시 작은 도시 세 개를 개발하는 게 낫다. 문맥상 뭐 누가 개발하면 뭐 주어는 그냥 특별한 거 없으니까 우리라고 합시다. 뭐 아니면 한국이 뭐 우리가 했다고 치고 자 개발이 영어의 디벨롭이고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단어 우리 뭐 배웠죠? 그쵸? 영어의 조동사에서 had better라는 말 들어보셨죠? had better가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거 이거 조동사고요. had better 쓰기도 하고 may as well M자가 may as well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뭐뭐 하는 게 낫다예요.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에요. had better, 그다음에 develop, 개발하는 게 낫다 이거죠. 자, 뭘 개발하냐? 세계의 그러니까 다른 작은 도시, 예, other, 다른, 그다음에 small, 작은 cities인데, 여러분 숫자는 형용사가 항상 어떻게 되냐면 three other, 항상 숫자가 제일 앞에 들어갑니다. 모든 형용사의 개념에서는 three other small cities 이렇게 보통 씁니다. 자, ing 쓰는 패턴에서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ing가 이렇게 연방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머에 대해서 정확히 자기가 체크하고 있어야 된다. 그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보시죠. 나는 그들이 이곳에 3일간 머물렀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 신경 안 쓴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봤더니 이곳에서 추가적으로 3주 동안 더 머물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대요. 먼저 첫 번째 주어는 나는 동사는 뭐죠? 개의치 않는다죠. 영어의 개의치 않다가 영어 뭐냐면 여기 아까 여기서 마인드라는 말 소개해드렸죠. 마인드가 껄끄러워하다 뜻이거든요. 마인드 다음에 ing 쓰면 ing를 껄끄러워하다, ing를 되게 좀 꺼려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의치 않는다는 말로 I don't min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같이 써볼까요?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아. I don't mind. 나는 개의치 않아. I don't mind. mind 껄끄러워하냐, 껄끄러워하다예요. mind 하면 ing라며요. 자, 그래서 머물렀다. 근데 봐. 개의치 않는다는 건 현재죠. 근데 머물렀다는 게 지난 3일간 머물렀다는 거니까 더 과거죠. 동명사에서 그냥 ing를 쓰면 같은 시제고 여기다가 having pp 형태를 쓰면 시제가 더 전에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staying을 써버리면 개의치 않는 시점과 머무는 시점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다가 having pp를 써버리면 머무는 거는 앞에 거보다 한 칸 더 뒤로 밀려가서 더 과거란 뜻입니다. having stayed. 이곳이니까 here. 3일간. 그다음에 3일간 숫자에서 항상 for를 쓰죠. for 3 days. 이렇게 쓰는 건데 제가 지금 칠판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으로 쓴 거 가만히 쓰면은 이 주황색 쓴 거만 보세요. 예, 머물렀다는 걸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쓰면 누가 머문 거죠? 그렇죠. 주어가 아니니까 내가 머문 거죠. 하지만 여기선 그들이 머문 거죠. 그래서 동명사를 누가 했냐? 지난번에 배웠죠? 동명사를 한 주체는 소유격을 씁니다. 그래서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씁니다. 이렇게. 보통 소유격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their having stayed. 그들의 머무름. 국어랑 영어랑 이 싱크가 똑같습니다. 그들의 머무름. 과거로 having pp니까 굳이 억지로 하면 그들의 머물었었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but 그들은 이곳에서 그다음에 잘 보세요. 주어는 그들이죠. 동사가 뭐죠? 잘 보세요. 그들은 예, 더하는 걸 고려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들은 알려져 있어요. 근데 뭐 뭔가를 고려한다라고 알려져 있다. 이게 주어 동사입니다. 자, 그럼 정확히 해볼까요? but 그러나 they 그들은 알려져 있다가 영어로 뭐죠? 알다가 know죠. 그거의 수동태로서 they are known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수동태가 되면 거의 99% 이상이 to가 살아납니다. 일단 be known to 어떤 동사 한다라고 알려져 있다요. be known as 하면은 명사를 써서 명사라고 알려져 있다는 뜻이고. 자, 무슨 동사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뭔가를 고려하고 있다. 예, 알려져 있는 것도 현재, 고려하는 것도 현재죠. 같은 시제. 역시 단순하겠습니다. have PP 형태가 아니라 이번엔 동사니까. 아, explain이 아니라 고려하고 있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다. 고려가 뭐죠? consider죠. 그래서 consider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요 파란색까지 쓸 줄 알아야 돼요. 뭔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뭘 고려하냐? 더 머물 거. consider 때문에 아까 ing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 곧바로 뭘 쓴다? staying을 쓰는 거예요. 예. 3주간 더 머무는 거예요. for 원래가 3주간은 영어로 뭐죠? 3 weeks죠. for 3 weeks는 3주 동안 머무르는 건데 추가적으로 3주간이니까 추가적인 게 형용사가 뭐가 있죠, 여러분? 예, 여기다가 additional이 추가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dditional을 형용사처럼 써서 additional 3 weeks 하면 3주간의 추가적인 weeks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이거를 고려한다라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정법문법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시 한번 아까 정리한 거 말씀드리면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현재 사실일 땐 과거 동사 한 칸씩 뒤로 밀려가는 거죠. 그럼 조동사도 과거 조동사 would, could, might, should 이런 형태를 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거짓말인지 일단 확인해 봐야 돼요. 만약 그가 이 계획의 실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면, 실제 이해를 못하는데 만약에 이해할 수 있다면, 거짓말 맞죠? 그는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자는 이 계획을 포기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을 텐데, 아, 왜 그랬을까 이거죠? 자, 그럼 먼저, 만약 그가 이해할 수 있다면, 현재일 때 과거 동사 쓴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쓸래요? if, he, 그 다음에 할 수 있다가 can 대신데, could, can의 과거가 could잖아요. 그러니까 그 could는 이 could가 아닙니다. 이 could가 아니라 과거 동사 여기에 있어서의 could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he
could 왼쪽 could예요. if we could 그다음에 understand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해할 수 있다면 자꾸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 시제를 자꾸 언급해 버릇해야 실력이 됩니다. If we could understand 그다음에 뭐를 이 계획의 실상이라는 단어 같이 배우겠습니다. 실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실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겨져 있는 이야기 할 때는 real facts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게 실제 담겨 있는 그 스토리를 말할 때 보통 씁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the real image라고 그래요. 이것이 누구누구의 실체. 예. 과연 저 사람의 실체는 뭐 히틀러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얘기할 때 real image. 그다음에 들어가 있는 모습은 real facts. 그다음에 모양 있죠 모양. 저 뭐 어제 떨어진 운석의 실체 뭐 어제 내가 본 UFO의 실체 이렇게 모양을 얘기할 때 real 그다음에 features입니다. real feature. 이거 오늘 단어 세 개 배웠죠? real facts, 실제 담겨 있는 이야기, real feature, 실제 모양, real image는 사람의 실체 얘기할 때 크게 여기 세 가지를 씁니다. 이번에는 그 계획의 실상이니까 당연히 real facts가 되겠죠. The real facts of 이 계획, the plan. 오케이, 다 했네. 계획의 실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는 자, he 동사 뭐뭐를 고려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would, could, might, should 중에 뭐가 좋으냐면 먼저 고려할 것이다 약간 미래 감각이죠. 그래서 미래 감각이라는 뜻이죠. 앞으로 그래서 미래 감각의 위래 과거 동사로서 would예요. 뭐뭐 하려고 할 텐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ould는 고려할 수 있는 데가 돼요. 뜻이 틀려집니다. 예, 고려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니까 he would consider는 고려하려고 할 텐데고 고려하지 않을 테니까 반대 he would 조동사니까 not을 엿다 쓰면 되겠죠. he would not consider 고려하려고 안 할 텐데 고려하지도 않을 텐데 그다음에 consider 다음에 ing라고 배웠죠. 예, 얼마나 쉬워. 알면 쉬워. consider 다음에 ing 포기하는 것을 고려 안 할 텐데 consider ing giving up 네, 뭘 포기해? 이 계획을. The plan. 자, 이제 마지막. 플랜이긴 플랜인데 무슨 계획이죠? 뭐뭐 하자라는 플랜이었죠. 지난번에 제가 살짝 했죠. 뭐뭐 하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텐데요. 뭐뭐 하자라는 뭐뭐 하자라는 라는으로 들어가는 말이 뭐라고 배웠죠? 바로 동격이라고 그랬습니다. 동격. 동격은 대타고 주어 동사 문장을 쓰든지 of하고 명사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사용하자, 특별히 이제 동사 개념만 있기 때문에 of하고 곧바로 using만 써도 뭔가를 사용하자라는 이 동격 이렇게 표시합니다. 하자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 using 전기자동차 특정한 전기자동차가 아니니까 그냥 뭐 on EV라고 그러죠. electric vehicle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사용하자라는 이 계획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지금 1번이랑 2번 좀 섞어가지고 제가 가정법과 관련돼서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동명사가 나올 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독특한 동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 두 문장 라이머 영작 훈련 네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